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갈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맥스킴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전립선염과 전립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전립선염은 전립선이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에 위치한 작은 장기로 요로계의 일부분을 형성합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 주위의 조직에 발생하며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뉘어집니다. 급성 전립선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은 일반적으로 세균에 의해 유발되며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열, 손상, 방사선 치료, 항생제의 남용 또는 기타 감염으로 인해 세균이 전립선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급성 전립선염은 발열, 배뇨곤란, 요로불쾌감, 생식기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 전립선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급성 전립선염과 달리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서 심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세균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식기 통증, 배뇨곤란, 성욕 저하 등이 흔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세균 감염, 항생제 남용, 생활 양식 등이 전립선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만성 전립선염 진행 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립선암 치료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종양의 재발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절차가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의료 검진,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의료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종양의 재발 여부에 모니터링을 하고 다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PSA 검사. PSA 검사는 전립선암 세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PSA 수치의 변화는 종양의 활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임상검진 및 신체검사, 전문의는 환자의 전립선 상태 및 기타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PSA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SA 검사는 전립선 관련 질환을 평가하기 위한 혈액 검사 중 하나입니다. PSA 검사는 전립선 세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이 검사를 통해서 혈중 PSA 농도를 측정하여 전립선 건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전립선염 및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관련 문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PSA 검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혈액 채취입니다. PSA 검사를 위해서 환자의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일반적으로 팔의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혈액 검사와 동일한 절차입니다. 검사 수행, 채취한 혈액 샘플은 실험실로 보내져 PSA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주로 효소 결합 면역 흡광법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PSA 레벨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PSA 농도가 나옵니다. 보통은 나이, 인종, 그리고 전립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정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PSA 수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의료 전문가는 추가적인 평가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 PSA 검사 결과를 의료 전문가와 함께 평가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PSA 수치 상승은 전립선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전립선 암일 필요는 없습니다. PSA 수치는 종양이 얼마나 큰지, 암이 얼마나 악성인지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PSA 검사 결과만으로는 전립선 암의 진단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PSA 수치가 상승할 경우 의료 전문가는 추가적인 검사와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으로 확인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절차입니다. 첫째, 의료 전문가와 상담. 전립선 암 진단은 전문의의 평가와 의료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문의는 종양의 종류, 크기, 확산 정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옵션을 제시합니다. 의료 검사 및 스테이징, 종양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생체 조직 검사, 방사선 영상 촬영 등의 검사가 수행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종양의 크기와 확산 정도를 평가하는 스테이징이 이루어집니다. 치료 옵션 검토. 전립선 암 치료는 종양의 특성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치료 옵션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항암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 결정과 팀 구축. 환자와 의료팀은 함께 최적의 치료 계획을 개발합니다. 종양의 특성, 환자의 건강 상태, 생활 양식 등을 고려하여 의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진행 진료 및 후속 관리, 선택한 치료 방법에 따라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등이 이루어집니다. 치료 후에는 정기적인 의료 모니터링과 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립선 암의 치료는 종양의 특성, 환자의 건강 상태, 종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등에 따라 다르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치료 옵션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항암제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수술입니다. 수술은 종양이 전립선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종양의 치료를 시도합니다. 수술 후에는 남성의 성기능과 방광 제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술 전후에 환자와 의료 전문가는 가능한 결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전립선 주변의 종양을 표적으로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도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항호르몬 치료. 전립선 암은 일부 경우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의존하므로 항호르몬 치료는 종양 성장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항호르몬 치료는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낮추거나 그 효과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항암제 치료. 항암제는 전립선암 다른 부위로 확산되었거나 다른 치료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항암제는 종양 세포를 파괴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적응형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종양 부위에 직접 삽입하는 치료 방법으로 전립선 암의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은 환자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맞춰져야 하며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종양의 특성, 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환자의 개인적인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요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에는 적당한 요양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립선암 수술 후에 일반적인 요양 지침입니다. 통증 관리. 수술 후 통증이나 불쾌감을 경감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통증 관리를 실시합니다. 대변 및 방광 관리. 수술 후에는 대변 또는 방광 기능에 일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대변과 방광을 관리합니다. 운동,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승인하에서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세요. 식사 및 영양,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수술 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영양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원입니다. 수술은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휴식입니다. 수술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피로를 피하고 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일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통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의료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통신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입니다. 수술 부위 상처를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피부 관리를 실시하세요. 상처가 치유되는 동안 피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제한합니다. 음주와 흡연은 수술 후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음주와 흡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세요.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회복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세요. 주기적인 의사 방문이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술 후의 요양은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의 지침과 권고를 엄격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수술 후에 섭취해야 할 식품을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수술 후에는 식단을 조절하여 회복을 돕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 단백질은 회복에 필요하지만 지방 섭취는 제한해야 합니다. 닭 가슴살, 생선, 계란 흰자, 콩, 견과류 등 고단백 식품을 포함하세요. 과일과 채소,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는 황산화 물질과 영양소를 제공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녹색, 빨강, 노랑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섭취하세요. 촉진식품, 함염증 작용이 있는 음식인 생강, 울금, 양파, 대파, 마늘과 같은 촉진식품을 포함하세요. 고섬유식품, 혈당 조절과 소화를 돕기 위해 고섬유식품을 섭취하세요. 견과류, 곡물, 채소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풍부한 식품. 비타민 D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연어, 참치, 간,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수분 섭취. 수술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체액 균형을 유지하세요. 물, 차, 식품 등을 통해 수분을 보충하세요. 가공식품과 알코올을 제한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지나치게 처리된 음식, 그리고 알코올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회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제한. 카페인은 방광과 관련된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술 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포함.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의 식단은 환자의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 맥스킨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 선별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48년생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매일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이 빨간색이면 구독이 안 되었으니 엄지 모양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